안녕하세요. 에스터전 부동산 그룹의 한윤지입니다. 오늘은 놀수기는 하이스쿨존에 위치한 새로 지어진 싱글홈에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한국일보 애틀란타 인턴들인데요. 오늘 인턴들과 함께 한국집과 미국집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인턴들은 조금 이따 모시기로 하고요. 먼저 이 집 광고 먼저 할게요. 이 집은 방 5개, 화장실 4개, 그리고 피니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이 있습니다. 가격은 77만 불대이고요. 중요한 거는 HOA가 없습니다. 사시다가 나중에 렌트를 주셔도 되고요. 투자용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서 오늘 이 집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턴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일보 애틀랜타 인턴 김수현, 김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턴 친구들 온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럼 한 달 된 인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미국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집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집을 보면서 이건 좀 다르다. 제일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미국 집에 나무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네. 엄청 새롭고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엔 콘크리트 집이 엄청 많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예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나무집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아래 지하실에 피니시되지 않아서 집의 골조를 좀 볼 수 있어서 한번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네, 지하실. 우와. 우와, 진짜로 뼈대가 이렇게 다 보이네요. 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나무로 정말 되어 있는데 이러면 미국에는 허리케인도 많고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좀 위험하거나 약하지 않나요? 네, 보시다시피 왜 한국은 전통 기와집을 생각하면 대들보나 기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반해서 미국 집은 이렇게 조그만한 2x4 강목 같은 강목재로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약하고 실제로 허리케인이 약하고. 오면 다 날아갑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런데도 굳이 콘크리트 집을 안 짓고 나무 집을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데요. 역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목재가 훨씬 흔하고 싸고 구하기 쉽고 또 목수들도 많아요. 반면에 콘크리트를 짓는 장비나 콘크리트 기술자들은 부족하고 인건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빌려와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콘크리트를 붓고 집을 짓고 또 움직여야 하는데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할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은 아파트를 그대로 좁은 땅에 지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 나무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서 액자 같은 걸 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다 구멍이잖아요. 네. 다 구멍 뚫려 있어서 못을 박았을 때 헐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기둥 월을 스터드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을 찾아서 여기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덧대기 때문에 네. 스터디 월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스터디 월 파인더 같은 게 있어서 기계가 또 다 있어요? 네, 그걸 또 찾아서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0% 개런티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네. 그냥 두들겨 봅니다.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유별나게 딱딱한 부분이 네, 있으면 네. 거기에 이렇게 박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 아우 시원하다. 더웠죠? 네. 지하실 아직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면 전 사실 제일 궁금했던 점이 미국에서는 도어락을 안 쓰더라고요. 현관 들어올 때마다 열쇠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우리 한번 현관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열쇠예요. 한국은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네, 네, 스마트 기능으로 맞아요. 다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의
생활 문화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 미국은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땅덩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대부분 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를 타고 거라지까지 주차를 한 뒤에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면 여기서 현관문으로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라지에서 안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우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차 나쁜데 뭐. 여기 문 닫아볼까요? 닫으면 이게 머드룸 공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거나 뭐 옷가지들 걸어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고요. 근데 가방이랑 옷은 거는데 신발장이 없네요. 왜냐면 한국에 네. 이렇게 붙박이 신발장이 무조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지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문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대부분 안방까지 가서 안방 클로짓에 신발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국분 10명 중에 9분들은 대부분 저 거라지에 신발장을 두시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불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진짜 불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불이 막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집은 그나마 이제 새 집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라이트가 그나마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천장에 라이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대부분 진짜. 그냥 소파 옆에 사이드 테이블에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앞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앞쪽이 이제 오피스룸하고 다이닝 에어리어가 있는데 공간이 꽤 널찍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등 작은 노란색 불 여기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접 조명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구조적인 차이예요. 눈의 구조적인 차이. 눈이요? 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 동서양의 조명 감성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한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같은 조명 아래서 인지하는 빛의 밝기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 말은 내 눈에는 우리 동양인의 눈에는 이 조명이 어두워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어둡지 않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오후 시간대에 노을이 지는 그런 붉은 노을의 자연빛이 집 안까지 연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비슷한 조명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을 꾸며 놓고요. 반면에 이제 LED 등이나 라이트 등 같은 경우는 일할 때나 쓰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 우와. 근데 여기 백야드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탁 트여가지고. 네. 근데 이 집은 무슨 방향이에요? 집이 방향이? 왜냐면 한국에는 보통 그 남향집을 엄청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여기도 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이 집의 한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컴파스로 한번. 이 집의 방향이 노스 웨스트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 현관 쪽으로 방향은 그럼 무슨 방향이 되겠죠? 남동쪽. 네, 남동 쪽입니다. 오, 그럼 이 집은 남향집인 건가요? 이쪽이 남동 쪽이고 이쪽이 북서쪽이니까 남동 쪽이죠, 그렇죠? 입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동 쪽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남향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북향집을 골라야 돼요. 진짜요? 네, 이거는 미국 사람의 집과 한국 사람의 집의 구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왜 우리 한국 기와집 생각해 보면 앞쪽에 뭐가 있죠? 마루. 그렇죠. 마루가 있고 대부분 방들이 앞쪽에 다 모여 있죠. 그 사람들이
앞쪽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앞쪽이 남향이 돼서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걸 선호하시고요. 네네. 반면에 미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우리가 거라지가 있죠. 그리고 오피스 공간이 있고 다이닝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부엌, 거실, 패밀리 공간이 뒤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패밀리가 생활하는 이 뒤쪽 공간에 볕이 잘 들기 위해서는 뒷공간이 남향이어야 돼요. 헷갈리는데 정리하자면 미국에서는 북향집이 한국의 남향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생활하는 진짜 공간이 메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나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빛이 어느 쪽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지가 바뀌는 겁니다. 신기해,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 자, 이쪽이 마스터 바스룸인데요. 너무 예쁘다. 배수구 한번 찾아보세요. 배수구요? 바닥에 물 빠지는데. 여기 하나 있는 거. 그렇죠. 욕조에 하나 있고, 여기 네, 샤워부스 안에 물 빠지는데 하나 있고. 하나 있어요.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가 전혀 없어요. 네. 비록 여기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아래는 나무로 만든 집이고 그 위에 방수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켜켜이 쌓은 뒤 타일이 올라가는 거이긴 하지만 네. 이런 욕조나 샤워부스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코킹 부위나 이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 물이 이 바닥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나무가 썩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코킹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이음새가 헐거워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리고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수리를 해주는 거를 권장한다고 해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네. 근데 미국 집에는 항상 천장에 다 이 팬이 달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천장에 다 팬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다 없던데. 한국 집도 잘 지은 전원주택 같은 데는 팬이 있긴 한데 미국 집은 대부분 이렇게 팬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 집 같은 경우는 일단 층고가 낮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집은 기본이 스탠다드가 9핏이고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층고가 10핏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천장을 달았을 경우에 공기 순환이 훨씬 차가운 공기가 더 순환되기가 쉽고 반면에 한국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런 팬 대신에 선풍기를 많이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죠. 맞아요. 이거 막 돌아가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누워서 쳐다보고. 이것도 진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미국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보시면 이 지붕 위쪽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둘러져 있는 게 있죠. 이걸 걸어라고 하는데 지붕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 물들이 걸어를 타고 내려와서 이 파이프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집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 기와집 생각나요? 네네. 한국 전통 기와집 같은 경우는 걸어 시스템이 없어서 네. 처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처마 밑에는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마에서 물이 떨어져도 바닥이 변형될 경우가 적은데 반면에 미국 집은 바닥이 보시면 뭘로 돼 있죠? 흙이고 잔디, 풀. 잔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낙차에 의해서 이 밑이 패이거나 침식돼서 자칫 잘못하면 물이 집 안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네네. 숨구멍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숨구멍이에요. 나무집이다 보니까 왜 비를 맞았을 경우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햇볕이 쨍 하고 찌는 날 이제 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배출할 수 있는 숨구멍이 바로 요 빨대입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 귀엽다. 집들이 물을 그대로 머금고
안에서 계속 습기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외관 페인트들도 주기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페인트를 해주면 아무래도 나무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 관리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유익한데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일보 애틀란타 인턴들과 함께 한국집과 미국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저 여기 살고 싶은데 혹시 여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미국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S더전 부동산 그룹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윤지였습니다. 그리고 인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